자, 우리 먼저는요, 유리수의 덧셈부터 공부해야겠죠? 우리 초등학교 때도요, 덧셈 먼저 공부하고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순서로 공부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큰 범위 내에서 덧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추억의 초등학교 문제를 선생님이 2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3 더하기 2라고 되어 있네요. 너무 쉽죠? 이거 5예요. 얘는요, 조금 난이도 있죠? 조금 더 고학년이 돼서 공부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덧셈 하지 않고 분모를 통분해서 15분의 10 더하기 15분의 3 한 다음에 계산해서 15분의 10 더하기 3, 13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일단 기본기는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통분이 잘 안 된다 하면 통분부터 많이 연습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는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 부호가 붙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헤매고 있으면 너무너무 스스로에게 어려운 단원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5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간단히 15분의 13이 바로 나온다. 난 통분이 잘 된다 하면 부호가 붙은 계산도 문제없이 쉽게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통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하고요.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부호 붙이기가 어려워서 이런 친구들 먼저 부호를 붙이고 얘네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앞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보면요. 3 더하기 2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하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3은 사실 플러스 3이었다라는 걸 중학교에 와서 배웠어요. 2도요. 플러스 2였다는 거를 배웠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중학교에 와서는 3 더하기 2는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라는 거예요. 계산한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5 플러스 5라는 의미예요. 엄청 간단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얘가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어차피 초등학교 때 계산하고 똑같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더라.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러면 이제 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 하면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냥 플러스일 때는요. 우리 덧셈의 개념이 뭐였어요? 내가 사과를 3개 샀는데 2개를 더 샀어요. 그래서 총 손가락을 펴보니까 5개를 샀다. 이렇게 3개 더하기 2개. 개수 개념으로 덧셈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부호가 붙으면요. 선생님이랑 처음 부호 만났을 때 얘기했었는데 이제부터 더 이상 개수 개념이 아니라 방향 개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플러스 3만큼 갔는데 더해서 마이너스 2만큼 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있는 거죠. 자, 일단은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건데 어떤 틀을 깨야 하냐 하면 더 이상 덧셈을 뭔가 개수를 세고 내가 1,000원 벌었는데 2,000원 더 벌었고 2개 샀는데 3개 더 샀고 이런 개수 개념을 완전히 탈피해야 돼요. 그거 탈피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개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똑같이 3 더하기 2예요. 숫자만 봐서는. 그런데 얘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 부호가 달라요. 결과가 다 올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결과가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수직선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3 더하기 2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엄청 귀엽게 손가락 이렇게 펴가면서 열심히 덧셈 연습을 했다면 중학교에서 유리수의 덧셈을 할 때는 손가락을 대신하는 친구가 바로 이 수직선이에요. 얘를 두고 열심히 왔다 갔다 연습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여러분 지금 손가락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수직선 필요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은 처음이니까 수직선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얘를 뭐라고 했었냐 하면요. 원점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여기가 시작이에요. 게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갑니다. 플러스 3을 먼저 가래요. 이 정도 할 수 있죠? 플러스 3을 갔어요. 플러스 2를 어떻게 가란 얘기냐 하면 연속해서 가란 얘기예요. 네가 지금 도착한 지점에서 연속해서 이만큼 더 플러스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도착해 있어요? 플러스 5에 도착해 있죠? 그럼 이 도착점이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5라고 쓰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 연습하니까 웬만하면 부호 살려서 쓰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은 원점에서 마이너스 3만큼 간 다음에 연속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2만큼, 저쪽으로 2만큼 더 가래요. 자, 도착 지점에 어디에 왔어요? 마이너스 5에 왔죠? 그럼 얘의 답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지우고 항상 원점이 시작인 걸 기억하면서 출발해 봅시다. 플러스 3만큼 갔어요. 여기에서 연속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2 가래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쪽으로 2 가죠. 그러면 여기 도착했어요. 도착 지점 플러스 1입니다. 5라는 값이 안 나왔어요. 신기하죠? 얘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만큼 가래요. 하나, 둘, 셋. 갔어요. 연속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2를 가래요. 이쪽 방향이죠. 플러스 방향으로 2를 가니까 마이너스 1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왔다 갔다 얘가 시키는 방향대로만 칸수를 잘 움직여서 도착 지점을 답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요, 좀 귀찮아요. 수직선을 선생님은 이렇게 편하게 띄웠지만 일일이 그려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예를 들어서 1.4 마이너스 1.4 더하기 플러스 2분의 7이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애도 해결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4만큼이 어디까지인지, 플러스 2분의 7은 또 얼만큼 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얼마든지 수직선 불러와서 활용을 하되 웬만하면 수직선 없이 바로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수직선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규칙을 살펴볼까요? 선생님 수직선을 없애고 다시 풀어볼게요. 답을 가지고 풀어보려고요.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왜 이 답이 나왔는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규칙은 이래요. 얘네 둘은 부호가 똑같죠? 부호가 똑같으면요, 그냥 일단 둘이 더해요. 더하고 그 부호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얘도 3하고 2 더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속 갔으니까 이렇게 붙이면 돼요. 간단해요. 문제는 얘네 둘한테 있습니다. 둘이 방향이 반대죠? 그랬더니 이 값이 5가 아니라 1이 나왔어요. 1이라는 값은 뭐예요? 3하고 2의 차이죠. 오히려 덧셈인데 둘의 차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는 어떻게 플러스로 결정되었냐 하면요, 얘랑 얘랑 값만 보세요. 절대값만 보세요. 3, 2죠. 누가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더 큰 애, 이긴 애의 부호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누가 이겼어요? 3이. 부호 이겼죠? 그럼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둘이 방향이 다르네? 그러면 둘의 차이를 적어서 답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도요, 많은 친구들이 학습 Q&A에 질문 올려요. 선생님 왜 덧셈인데 빼요? 우리 이제 덧셈을요, 더 이상 3 더하기 2라는 개수의 덧셈으로 생각 안 하기로 했죠? 왜 이렇게 빼는 결과가 나왔냐 하면 수직선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저리로 갔다가 다시 이리로 오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차이만큼만 값으로 인정을 하게 됐어요. 얘도 이리로 갔다가 거꾸로 오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차이만큼만 그 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3 더하기 2 무조건 5 하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우리가 만들어낸 규칙을 가지고요, 교재를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자, 일단 교재를 보면요,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간단하다고 했어요. 절대값의 합이라는 건 그냥 각각의 값, 눈에 보이는 수를 더했다는 얘기예요. 둘의 합에 니네 둘 다 플러스로 가고 있네? 그럼 플러스겠네? 그래서 플러스 6 이렇게 붙이면 되고, 니네 둘 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네? 그러면 둘이 더하겠네?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면 간단해요. 그냥 그 부호를 가져다 붙이면 된다. 그런데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일단 반대로 가기 때문에 차이만큼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 반대로 가서 차이만큼만 인정이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부호 결정.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누가 이겼어요? 플러스가 이겼죠. 누가 이겼어요? 마이너스가 이겼죠?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은 간단하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답을 하나하나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이거 말고도 그 옆에 부호 결정에 대한 조금 더 눈에 잘 보이는 팁이 하나 나와 있어서 이거 하나 볼게요. 양수랑 양수를 더했다. 그럼 그대로 양수. 음수랑 음수를 더하면 계속 음수 방향으로 가니까 음수인데 둘이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더 큰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하면 플러스가 이겼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이겼고 이긴 수의 부호를 붙여주고 차이를 생각해 준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짚어주려고 가지고 온 거지 이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 이거 외워서 못 쓰거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연습을 해볼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4예요. 계속 플러스 방향이네. 둘의 합을 쓰기로 했지? 플러스 7이지. 계속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 잘 안 되면 상상하세요. 3칸 저리로 가고 4칸 또 간 거예요. 마이너스 7에 있게 되겠죠. 얘도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이겼어요? 플러스가 이겼고 둘의 차이를 써야 되죠? 플러스 5다. 하지만 잘 안 되면 플러스 7 가고 마이너스 2 왔네? 아, 플러스 5에 있구나 생각해도 좋아요. 얘도요. 부호가 다르네. 둘의 차이를 생각해주고 누가 이겼지? 얘가 이겼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차근차근 풀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친구들을 좀 알아봤다면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연습할 거리들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특이한 경우. 어쩌면 너무 당연한데 오히려 당황하는 문제예요. 1번을 보면 0 더하기 플러스 7이래요.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부호가 뭐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아무것도 안 더한 거잖아요. 그럼 얘 그대로 쓰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을 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3에 도착해 있겠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얘는 어떨까요? 플러스 5만큼 원점에서 갔어요. 그런데 이어서 마이너스 5만큼 가래요. 다시 어디 도착했어요? 0에 도착했네요. 이렇게 특별하게 0이다 라고 딱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도 특별한 경우로서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연습 말고도요. 선생님이 이제는 얘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 아까 했던 어떤 문제예요? 처음 선생님이랑 만났던 추억의 초등학교 문제. 이 문제에서 출발해서 부호가 뿅뿅뿅뿅뿅 다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해낼 수 있어요. 아까 어떻게 통분했었냐면요. 얘는요. 15분의 10 더하기 15분의 3 이렇게 통분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부호가 복잡하게 붙어 있어도 다 통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미리 해왔어요. 뿅. 이렇게 부호만 잘 따다가 통분을 해주고 나서 이제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 노란색 문제를 보면 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선생님 밑에 분모가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15는 계속 두는 거예요. 우리 통분해봤잖아요. 15는 계속 가져가는 거죠. 다 15로 두고 나서 위에 것만 플러스 10, 플러스 3만 생각하면 플러스 1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만 생각하면 둘 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3 플러스 10, 마이너스 3 부호가 반대네. 누가 이겼지? 얘가 이겼네. 둘의 차이 7 마이너스 10 플러스 3 또 부호가 다르네. 얘가 이겼네. 마이너스 둘의 차이 7 이런 식으로 분자끼리만 생각해주면 충분히 분수가 있어도 통분이 되어 있지 않아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조금만 더 욕심낼게요. 복잡하게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분수끼리 있는 거, 정수와 분수 있는 거, 또 이렇게 소수와 분수까지 이 경우를 다 가지고 와봤어요. 얘부터 해볼까요? 뭘로 통분해야 돼요? 4로 통분하면 플러스 4분의 6 더하기 뒤에 거는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 4는 가만히 두라고 했어요. 플러스 6 마이너스 5 어떻게 돼요? 플러스 얘가 이겼으니까 플러스 둘의 차이 1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얘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1이 있다 생각하고 1분의 2라는 분수를 얘랑 통분해 줘야 돼요. 그러면 3으로 통분해야겠죠? 3배 됐어요. 3배 6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적어주고, 분모 역시 3 그대로 가져오고, 분자끼리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네. 6 가고 2 갔으니까 8이겠구나. 이렇게 적어주죠. 자, 이 정도면 얘 감 올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를 마이너스 10분의 14로 바꾸고 플러스 3분의 4 일단 그대로 적을게요. 자, 이 상태로 해도 되고요. 얘가 좀 약분이 되니까 뭐 약분하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5분의 7까지 약분한 후에 아쉽게도 통분을 조금 해야 되네요. 아래쪽에 쓸게요. 마이너스 15분의 21 플러스 15분의 20입니다. 자, 그러면 15 따라오고요. 분자만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21 플러스 20이죠? 부호가 다르니까 이긴애 가지고 오고 둘의 차이 생각하기로 했죠? 1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조금 당황한 친구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통분을 못 따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왜냐하면 통분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선생님도요, 통분하는 거 좀 귀찮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통분만 자유자재로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분자만 생각하면 돼서 엄청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살 길은 연습입니다. 많은 문제. 넌 많은 문제가 없는데요? 왜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수가 있는데. 내가 막 출제하는 게 다 문제예요. 아무 수나 가져다가 아주 많이 연습을 해서 더 이상 수직선 없이도 딱딱딱 계산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